오늘은 송도 809에 위치한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를 임장하고 왔습니다. 요즘 송도가 뜨겁죠. 최근 이 아파트가 6억대의 중개거래가 찍히기도 하고 4억 5천의 경매가 나오기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2년 2월에 12억 4,500의 신고가를 찍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8억이라는 하락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8억이라는 돈은 일반 직장인이 평생 모으기도 힘든 돈인데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8억이라는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저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하락을 통해 잘 공부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 다시 올 상승기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수 전 뭘 체크해야 하는지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누구는 한국의 뉴욕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조금 과장된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는 특히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계획 단계 때부터 미국에 있는 게일 인터내셔널이 참여해서 경관이 수려한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의 송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포스코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별한 상태지만요. 송도에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위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도 가장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없는 땅이었는데 매립해서 만든 신도시고요. 첫 입주는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런 황폐한 곳에 사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도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 하반기까지 있었던 부동산 상승기에 상공구에 위치한 더샵 퍼스트파크가 전용 8사 기준으로 14억 7천이라는 신고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만 해도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의 호가는 10억 이상이었고 10억 이하 매물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장에서 6억대에 계속 중개거래가 발생하고 심지어 4억 5천짜리 경매 물건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하락이 나왔던 걸까요? 차근차근 이유를 살펴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대외적인 경제 상황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있습니다. 우선 21년 하반기까지 코로나발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들을 했죠. 많이 오르는 곳은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으로 규제해 아파트를 사기 힘들게 만들었고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문턱을 높여 조정지역의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또한 21년 하반기에 유동성 파티는 끝나고 제롬 파월의 의지로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있어 왔고요. 그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부동산 규제가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부동산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송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부동산 분위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송도에서도 특히 왜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가 하락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가 입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송도의 메인 입지는 바로 109와 309입니다. 109는 오래된 아파트부터 인프라가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송도에서 부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체드윅 국제학교와 엄청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연예인분들도 109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김광규 씨도 최근 109에 있는 주상복합을 매수해 매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309는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을 연결해주는 GTX-B에 가장 인접한 공구입니다. 아직은 학교와 인프라가 109처럼 들어서 있지는 않지만 5년, 10년 뒤에 만약 GTX-B가 빨리 들어온다면 어쩌면 109의 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109와 309가 송도의 중심인데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가 위치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809입니다.
인천대교가 바라보이는 멋진 뷰는 가지고 있지만 역에서도 가깝지 않고 109와 309가 가지고 있는 학군과 학원가 등의 인프라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나중에 인천타워도 들어서고 계속해서 개발되면 다른 얘기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입지의 힘이 엄청나게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도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송도는 지하철이 필요 없다, 차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GTX-B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미궁으로 빠진 점도 크게 한몫한 것 같습니다. 송도 더샵 마리나 베이가 12억에서 4억으로 폭락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인천과 송도에 대기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물량 때문입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 시기에는 아무리 입지에 힘이 강한 서울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인천의 공급 차트인데요. 빨간색 15,000세대가 수요량입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이를 2배씩 뛰어넘는 엄청난 물량 공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809에도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이 대기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바로 23년 2월에 같은 공구 안에 호반 서밋 송도 1820세대 공급이 있습니다. 당장 3개월 뒤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송도 더샵 마리나 베이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송도 더샵 마리나 베이가 떨어진 이유에서 첫 번째 이유인 대외적인 상황과 정부 규제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였던 입지의 힘과 세 번째 향후 공급 물량만 어느 정도 확인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조정장에 있었던 송도 더샵 마리나 베이 폭락장을 반면교사 삼아 다음번 우리가 부동산 매수를 할 때는 입지와 향후 공급 물량,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